드디어 스드메 업체들에 대한 저격이 시작됐고요. 그동안 신혼부부들의 등골을 뽑아 먹었던 엄청난 비용의 스드메, 그런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선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변에 저희 결혼해요 라고 알리게 되면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결혼식은 언제야? 식장은 잡았어? 신혼여행은 어디가? 보통 이렇게 질문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이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그들의 기대치에 맞추려고 은근히 압박을 받게 돼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신경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집단을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회사에서 어떤 자리가 있으면 항상 포커스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 언제 한다고 했지? 뭐 어디 신혼여행 간다고 했지? 결혼식장 어디라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모두의 그런 이야기거리 주제에 항상 있다 보니까 신경이 안 쓰일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법의 한마디,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라고 많이 들으시죠? 아니면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식장, 웨딩 플래너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유를 하죠. 평생에 한 번이니까 더 해라. 아니면은 결혼 당사자들이 평생에 한 번이니까 뭘 더 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아무튼 이거를 그 업체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게끔 하는 수단으로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웨딩 비용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2020년 때 오르고 잠깐 이렇게 내리긴 했는데 2020년에 이렇게 올랐던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이 아예 못 열렸죠. 그래서 결혼식장 많이 망하고 그래가지고 식장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때 이렇게 내리게 된 거고, 정상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계속 오릅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오르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70만 원 오르고 뭐 70만 원 또 오르고 뭐 200만 원 정도 오르고, 그냥 가격 그 금액 절대적인 금액으로만 보면은 뭐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거는 그 비용 자체가 아니고 퍼센트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악하게 올렸는지를. 보시면 웨딩 비용부터 보면은 2021년부터 24년이에요. 8% 오르고 9% 오르고 최근에는 무려 21%나 올렸습니다. 이제 좀 체감이 되시지 않나요? 아니 매년 인플레이션 뭐 정상적으로 3% 잡고, 아니 뭐 많이 올라도 5% 6%, 그것도 뭐 코로나 때죠. 근데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인상률을 적용시키면서 매년 이렇게 가격을 올려왔다라는 거예요. 8% 9%도 말이 안 되는데 작년에는 무려 21%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 비용이고요. 어떤 데는 뭐 21%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겠죠. 뭐 3, 40% 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신혼부부들의 현금을 ATM기 마냥 뽑아먹고 있었고, 스드메로만 봐도 10%, 8%, 8% 올렸습니다.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퍼센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인플레이션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로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평균 8%라는 거니까 어떤 데는 20%, 30% 올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물가로 인해서 뭐 예식에 드러나는 꽃값, 식음료값 비용이 매년 10%씩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요즘 2030은 서비스업을 비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인력난이 심하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돈을 더 주고 인건비를 써야 된다를 주된 이유로 삼았습니다. 근데 매년 그렇게 오릅니까? 아니 이 이유랍시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들었는데 매년 10%씩 오르고 있다. 말이 안 되죠. 뭐 어떤 특정 해에는 이렇게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매년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는 거거든요. 매년. 그리고 서비스업 비선호로 최저임금으로 뭐 구하기 힘들다 뭐 이러는데 나가는 만큼 자주 들어오고요. 저도 서비스업에서 일 해봤습니다. 굉장히 인력이 자주 교체돼요. 이 업계가. 환상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매년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환상을 가지고 그만큼 그 회전율이라고 해야 되나? 노동의 회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좋다라는 거죠.
뭐 아무튼 이런 사유들을 들었는데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 구조도 사악합니다. 아니 기본비가 있고 이에 대한 추가비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추가비는 그 원래 계좌가 아니고 차명 계좌로 입금하게끔 시키죠. 특히 이 추가금은 이 차명 계좌를 떠나서 아주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앨범 사진을 찍는데 20피스까지는 기본 비용으로 나가고 넘어가는 순간부터 뭐 한 장에 4만 원이라고 했나? 그런 식으로 하고 처음에 한 60장에서 80장 정도 그냥 고르게 합니다. 전체 800장 중에서. 그리고 시간도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뭐 엄청 빠르게 막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빠르게 골라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막 못 고른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최대한 줄이는데 자연스럽게 30장, 40장, 뭐 60장 이렇게 고르게끔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액자 같은 경우에도 기본 액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아주 빠르게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고 뭐 아크릴로 되어 있는 뭐 액자 같은 거를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가격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한번 보고 그거를 제가 발견을 못했으면 그냥 그거대로 하는 거였는데 자연스럽게 아크릴 기반으로 가격표를 딱 보여주니까 저도 그대로 이렇게 당할 뻔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가격 구조가 사악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메리지 블루라고 해가지고 결혼하기도 전부터 우울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신부들이 많이 겪는데 결혼에 대한 확신이 안 서고 막 불안하고 감정 기복 오고 불면증 오고 즐겁지가 않고 뭐 외출 안 하게 되고 결혼을 왜 해야 되냐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상대방한테 괜히 뭐 화풀이 하게 되고 이런다는 거죠.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메리지 블루를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이제 스냅 업체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집중 세무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업체들이 어떤 일들을 벌여왔냐면 뭐 이미 당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차명 계좌를 만들어 놓고요. 그쪽으로 현금 이체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이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매입하고 그러죠. 매출 신고가 누락됐으니까 당연히 세금도 안 낼 거고 탈세죠, 이게 일종의.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사업장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자녀 명의를 빌려가지고 사업장 하나를 더 내고요. 매출액을 이렇게 두 가지 업체로 나눠가지고 세금 탈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돈으로는 뭐 자녀들 부동산 취득하게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아니면 현금으로 하겠다고 하면 10%를 더 내라고 하죠. 뭐 이거는 비단 웨딩 업체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살면서 어떤 뭐 물품 구매할 때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상인들. 아무튼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은 가산세 10%를 더 붙여버리는 거죠. 혹은 추가금이나 피팅비 같은 거를 받고서 이거를 또 다른 사업장에 이체하도록 하고 아니면 차명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현금 매출을 누락시킨 다음에 그걸로 이제 본인 뭐 자택 인테리어 한다거나 골프장 간다거나 뭐 회원전 PT를 한다거나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횡령, 배임 뭐 이런 문제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온갖 탈세를 저지르고 웨딩업체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뭐 영어유치원 이런 데에서도 조직적인 탈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아예 타겟팅해서 뜯어 고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세청에서 스드메 업체들 뜯어 고치겠다라는 거고요. 왜냐면 결혼 비용 자체도 너무 올라가고 계속 이 업체들이 부당하게 비용들을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가중이 됐고 그게 이제 결혼율 저하, 뭐 출산 육아 저하 등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강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가격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을 한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싼데 시세가 얼마인지 비교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나 뭐 이런 데 검색에 의존하셨을 텐데 한국 소비자원의 참가격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뭐 결혼 서비스 지역별로 가격 공개 해놨고 식장별 가격 비교 해놨고요. 이런 정보들이 총 8개가 있어요. 올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작성일 보시죠.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뭐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혼식장, 뭐 덧체프레 청담, 아펠가모 광화문, 뭐 루벨 이런 업체들이 지금 뭐 성수기 때 얼마인지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다 나와 있고요. 스드메 비용들도 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튜디오 여기 뭐 업체들 쫙 있죠. 드레스, 메이크업 해가지고 뭐 여기 업체는 뭐 얼마, 여기 업체는 얼마, 본식장 뭐 원장 뭐 촬영 뭐 얼마인지 다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뭐 검색하실 필요 없고요. 이 서비스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종이 한 장으로 다 이렇게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으니까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 업체들이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아직이고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혼부부들의 현금을 강취해가는 이런 악덕 업체들은 빨리 사라지고 정직한 업체들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